안녕하세요. 1분기 스트라타시스 웨비나에 다양한 탄소 소멸을 현장에서 적용한 사례를 설명드릴 스트라타시스 코리아의 조성근 상무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금속 부품을 3D 프린팅 파트로 교체를 원하시는,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카본 파이버, 탄소 섬유 솔루션을 중심으로 저희가 금속 부품을 대체된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스트라타시스 FDM 장비에 대한 제품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스트라타시스 회사 안에 메이커봇이라는 메이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 합병이 되었고요. 지금 별도의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메이커봇도 저희 스트라타시스의 제품군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커봇에 장비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F123에 F370, 프로토스 450MC, F900 이렇게 4가지 종류의 장비에서 카본이 함유된 그런 플라스틱을 저희가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메이커봇 같은 경우는 기술이 좀 작죠. 그래서 보통 소형 제품에서 보통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주로 이제 프로토타입이나 아니면 작은 지급 픽스처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재료는 나일론 6나 나일론 W6에 카본 파이버가 포함되어 있고 또 나일론 12에 카본 파이버가 포함되어 있는 나일론 재료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F123 계열의 F370 같은 경우는요. 빌드 사이즈가 350에 250에 350좀 크죠. 그래서 좀 중형 사이즈의 시제품, 프로타입이나 아니면 지급 픽스 정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ABS에 카본 파이버 10%가 함유된 그러한 폴리머를 저희가 출력 가능합니다. 또한 포투스 계열을 보시면은요, 포투스 450과 포투스 F900이 있는데요. 원래 이 두 가지 장비는 예전에는 프로덕션 시리즈로 불렸었죠. 그래서 어떤 시제품보다는 제품의 양산이나 생산 쪽에 적합한 그런 장비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포투스 450 같은 경우는 양산에 엔트리급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시제품 쪽이나 지급 픽스처 그리고 엔드유즈 파트까지 저희가 적용할 수가 있고요. 450MC와 900MC의 가장 큰 차이는 빌드 사이즈의 크기로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900 사이즈는 제품이 크다 보니까 제품의 정밀도 측면에서도 훨씬 높은 정밀도를 저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장비에서 다 활용 가능한 재료는 나일론 12에 카본 파이버 35%짜리 재료를 저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장비는요, 저희가 지급 픽스 정도나 아니면 툴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밀도고 두 번째는 제품의 강성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서로 충족되지 않으면 저희가 어떤 지급 픽스 정도로 사용할 수가 없죠. 단순히 프로토 정도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FDM 방식이 과연 두 가지 정밀도와 어떤 강성을 충족하는가? 맞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3D 프린팅 종류 중에서 사실 저희 스트라타시스 FDM 방식이 가장 정밀하고요. 정밀하다는 의미는 그만큼 변형이 가장 적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이제 의문을 펼 텐데요. 유연 조도가 굉장히 거칩니다. 하지만 XY, Z축 방향으로 변형이 가장 적고 변형이 가장 적은 이유는 보통 XY축으로 빌드한 다음에 Z축 위로 레이어를 하나 올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거의 대부분 이제 경화가 되죠. 그래서 쿨링 된 상태에서 올리기 때문에 변형은 주로 XY축으로 변형이 되고요. Z축 쪽으로는 변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사출 성형된, 그러니까 사출 후에 XY, Z축 변형되는 것보다 굉장히 치수 정밀도적인 면에서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3D 프린팅에 대한 정밀도 한계는 있지만 지금 나와 있는 3D 프린팅 방식 중에서는 변형이 가장 적고 변형이 적다는 것은 저희가 치수 정밀도가 가장 좋죠. 그래서 사이즈가 큰 대형, 중대형 사이즈에서는 저희 FDM 방식이 선호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치수 정밀도가 가장 좋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강성인데요. FDM 방식은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일반 플라스틱과 거의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플라스틱을 필라멘트로 그대로 만들어서 바로 이제 압출해서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재료의 강성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유리하죠. 특히 기존에 울템이라는 재료가 있었지만 울템은 굉장히 인성이 강합니다. 굉장히 플렉스하죠. 근데 실제 지급 픽스 정도 쓰기 위해서는 어떤 제품이 무게를 가진
어떤 금속 제품을 올려놨을 때 아니면 다른 제품을 올려놨을 때 이게 밴딩이 가거나 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스티프니스, 어떤 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일론 재료에 글라스 파이버를 카본 파이버를 섞은 이제 그런 첨가물을 섞은 재료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충족하기 때문에 저희 스트라타스 장비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저희 그 포투스 900 장비가 여기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된 프로세스에서 반복된 정밀도가 과연 보증이 되는가, 이제 그 면을 볼 수가 있죠. 저희는 스트라타스 시스템 벌써 출시된 지 30년 됐는데요. 30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큰 문제점이, 제품 문제점이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노즐 단에서 탄화가 발생되는 이런 현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재료가 흡습을 하여서 재료 안에 있는 수분이 용융이 되면서 이게 다시 이제 기화가 되겠죠. 그러면서 제품상에 포함이 되어서 제품이 균열되는 두 가지 현상이 가장 큰 문제로 이제 저희가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것을 해결하고자 지금 F900 장비에서는 챔버 내에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품이 튜브로 되어 있는데요. 튜브 안에 계속 이제 제품을 공급해 주는데 튜브 안에 열풍을 계속 불어줍니다. 열풍을 계속 불어주고 튜브 안에 그 액화 온도를 모니터링해 줄 수 있는 기술이 채용이 되어서 제품상에 있는, 재료상에 있는 어떤 수분을 최적화해주는 이제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그 CMB 파일에서 다른 사람이 수정할 수 없게 락을 걸어놓은 이제 그런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잠깐 보시면 헤드 그림이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요거는 재료 종류마다 헤드가 별개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T16 헤드라는 것은 적중 두께 0.254의 두께를 적층할 수 있는 헤드인데요. 기존에 그 T16 헤드에서 T16A 헤드로 이번에 새로 개발이 되었는데요. 보신 것처럼 이제 그래프에서 어떤 막대 범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물성에서 편차를 보여주는 거죠. 그 T16 헤드에서 T16A 헤드로 변경이 되면서 이 편차를 굉장히 줄여줘서 어떤 반복 정밀도가 보증된 그런 제품을 저희가 출력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보시는 것도 이거는 저희가 테스트한 게 아니고요. 그 토드 그림이라는 분이 타 기관에서 실제로 다양한 FDM 또 MJP 방식이죠. HP 방식, SLA, SLS, 그리고 보급형 프린터, 그리고 DLP 방식을 이 제품을 반복했을 때 어떤 편차가 얼마나 나오는가, 이제 그것을 보여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XY 방향과 ZX 방향인데요. C편을 출력하시면 오른쪽 위를 보시면은 C편을 출력했을 때 눕혀서 출력한 게 XY 방식이고요. 세워서 출력한 게 ZX 방식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XY 방향으로는 굉장히 좀 견고한 것을 보이고요. FD 방식에서는 Z축 방향할 때는 레이어와 레이어 관계 때문에 좀 약화되겠죠. 했을 때 이것을 어떤 물성 검사를 했을 때 여러 번 검사했을 때 이거의 표준 편차, 어떤 편차가 얼마나 나오는가를 보여주는 건데요. 맨 앞에 보이는 파란색이 FDM 방식입니다. 다른 기술에 비해서 굉장히 어떤 편차가 적은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토드 그레임 이분께서 이 연구를 봤을 때 기계적 물성과 기하학적 치수의 편차를 보여주는 표이고요. 이런 면에서 보면 F900 장비가 직접 제조 측면에서 가장 알맞은 장비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F370에 대한 건데요. F370의 그 재료는 지금 현재 ABS 기본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추가된 재료가 ABS 카본 파이버 10%짜리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높고 또 굉장히 또 가볍죠. 그리고 다른 경쟁사 대비 생산성이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솔로브 소프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형상이 복잡한 제품도 어떤 디자이너가 설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보시면 MT 커넥트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MT 커넥트는 저희가 알고 있는 PLC나 아니면 SCAD 데이터를 MES나 ERP로 그 보기 위해서 사이의 중간에 하나의 그 데이터의 그 통신 방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에서 나와 있는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저희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 MT 커넥트인데요. MT 커넥트는 이 F370에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차 산업혁명 스마트 팩토리를 고민하신 분들은 저희 장비가 최적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하나의 그 로봇 팔인데요, 엔드 오브 암 트리인데요. 여기 연결되어 있는 이런 알루미늄보다는
한 50% 무게가 가볍고요.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다루기 쉽고 또 무게로 인한 부상의 위험도 굉장히 감소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저희 그 스트라타시스 복합 재료와 경쟁사의 재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그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이게 그 경쟁사고요. 경쟁사 제품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 파란색 계열은 저희 스트라타시스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쟁사 제품은 일반 나일론 계열의 카본 파이버가 10% 포함되어 있는 재료이고요. 두 번째 디란 재료가 보이는데요. 디란은 카본 파이버 섞여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나일론 계열이지만 안에 그 미네랄 성분이 있어서 굉장히 매끄러운 성분이 있어서 보통 지그틱 정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세 번째에 있는 제품이 그 ABS의 카본 10%짜리고요. 맨 끝에 있는 짙은 파란색이 나일론 튜브에 카본 파이버 35%가 함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그 ZX 방향인데 아까 간단하게 그 C편의 방향 보여드렸는데 왼쪽 하단에 보신 것처럼 수직으로 세워서 이제 검사한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직으로 세웠을 경우는 레이어 간에 하나의 접착력 때문에 XY 광고단은 좀 약하게 되겠죠. 근데 사실 요 방법을 요런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법은 챔버 내 온도를 사축음영으로 비교하면 금형 온도가 같죠. 그래서 최적의 그 성형 온도로 맞춰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트라타시스 같은 경우는 챔버 온도를 60에서 80도 정도로 세팅이 되어서 사출 금형 온도와 거의 동일한 이제 조건으로 맞췄고요.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높아서 레이어 간의 접착력이 훨씬 좋죠. 그래서 여기 두 가지 보시면요. 왼쪽은 인장 개수, 저희가 보통 말하는 탄성 개수고요. 오른쪽 인장 강도인데 탄성 개수는 스티프니스와 관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빳빳한, 이제 굉장히 강한 이제 정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인장 강도는 서로 당겼을 때 얼마나 견디는가 하나의 그 강성에 이제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경쟁사 대비 저희 장비가 모두 다 우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릴 것은 이제 하나의 비교인데요. 영국의 그 라이프 보트라는 그 인명 구조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실제로 테스트한 결과를 저희가 한번 중국 본사에서 직접 테스트해서 동영상을 만들었는데요. 보통 이런 강성 있는 재료는 일반 기계산업 로봇뿐만이 아니라 선박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금속 대체품으로 많이 쓰이는데 이것은 이제 그 마스터 레치 핸들입니다. 그래서 돛에 있는 이걸 감아주는 핸들인데요. 굉장히 힘을 많이 받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컨티뉴스 카본 파이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그 스티프니스가 어떤 강성이 좋은 걸로 알려 있는데 보통 이제 이걸 테스트할 때는 인장 강도 보통 땡기는데 실제 저희가 사용할 때는 땡기는 것보다도 한쪽에 그 외팔보나 양팔보처럼 한쪽에 고정되어 있고 반대편을 이제 땡겨주는 그런 게 실제 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렛치 핸들도 굉장히 유사한 경우인데요. 그래서 한쪽을 잡아놓고 붙잡고 나머지 한쪽에 하중을 건 그런 테스트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직접 테스트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그 렛치 핸들이 있으면 렛치 핸들 끝에 무게를 추를 답니다. 그래서 추를 달아서 점점 이게 얼마나 변형이 생기는지 그걸 체크를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 그 렛치 핸들 위에 다열 게이지를 놓고 얼마나 변형이 생기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그 바이스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양쪽에 있는 바이스는 여기 있는 렛치 핸들이 움직이지 않게 잡아주는 바이스이고 맨 끝에 있는 바이스는 추가 떨어지지 않게 하나의 그 고정시켜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방식을 저희 아시아에서 다시 한번 그대로 한번 재현했는데요. 정말로 저희 경쟁사인 컨티뉴스 카본 파이버가 저희 스트라타시스 나일론 테이프 시프트가 과연 우수한가, 변형이 작은가 한번 테스트를 했습니다. 한번 테스트 결과를 한번 보시면은요. 저희가 두 가지로 한번 테스트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강성을 위해서 솔리드로 전체를 다 통살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요 양쪽 부분에 일부 살 빼기를 해서 무게를 좀 감소시킨 두 가지 방식으로 저희가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Y축 같은 경우는 하나의 그 변형도입니다. 밀리미터로 보시면 되겠고요. X축 같은 경우는 무게추를 달았을 때 킬로그램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밑에 그 파란색으로 보여있는 파란색 짙은 색은 밑에 있는 그림의 왼쪽 편입니다. 살빼기가 되지 않은 그림이고요.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살빼기가 되어 있는 제품에 하중을 걸었을 때
얼마나 변형이 생기는가 보여주고 있고요. 위쪽에 약간 주황색으로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저희 그 경쟁사에 대한 그 변형도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짙은 색은 통살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점선 되어 있는 것은 살배가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거의 스트라타시스 나일론 12 CF랑 비교했을 때 변형이 거의 2배 정도 변형이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은 저희가 프린팅하기 전에 시뮬레이션 한 그림이고요. 이거는 저희 그 경쟁사 컨티뉴어스 카본 파이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프린팅 시간이 12시간 46분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그 탄소 섬유가 한 38g 정도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는 나일론 12 CF 같은 경우는 그 무게 기준에서 한 35% 정도의 그 초파이버죠. 굉장히 작은 그 잘게 자른 카본 파이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출력된 시간은 한 2시간 55분, 실제로 경쟁사 대비 출력 시간은 한 4분의 1밖에 걸리지 않았고요. 이 경쟁사에서 출력 시간이 많이 든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같은 적층 두께, 저희는 0.254가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데요. 경쟁사 0.1 했을 때도 똑같은 형상일 때 저희가 시간이 한 2분의 1 정도로 빠릅니다. 한 2배 정도 빠르고요. 근데 경쟁사 제품에서 카본 파이버로 활용하게 되면 적중 두께가 0.16로 고정됩니다. 왜냐하면 카본 파이버 두께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재료도 똑같이 0.16로 고정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저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린 거죠. 그래서 4배 정도 오래 걸렸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한번 테스트한 결과는 스트라타시스 내부적으로도 0.178과 0.25 적중 두께로 가공했을 때 실제로 0.254로 적층된 게 훨씬 더 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힘이나 강성이 필요할 때는 저희는 0.254로 주로 많이 활용을 하죠. 한번 동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Stiffness is really important when designing a component. How do you compare different additively manufactured materials or even different manufacturers? Hello, welcome to today's video. We're going to be comparing two different types of fibre reinforced thermoplastic, namely the Stratasys Nylon 12 CF, which has 35% carbon fibre by weight, and a competitor product which has continuous carbon fibres. How are we going to do this then? It's a straightforward test you can try yourself. We printed two different types of test geometry, real parts with bends and curves, and then we clamp these parts to a table. We add metal weights to the other end, and we measure the resulting deflection with a dial indicator. Okay, so the results are coming up next. One thing that might help us interpret them is a quick look at some carbon fibre composites theory. Here's our part. Now let's zoom in on a tiny piece of that part. We'll call the total volume V. In the cross section you can see both the matrix, the thermoplastic nylon which holds everything together, and the fibres, be they short fibres or continuous fibres. One factor that has a huge impact on part stiffness is how many fibres you can get into your part. After all, the carbon fibre is around 170 times stiffer than the nylon matrix it's carried in. So, less fibres, less stiffness. But surely a continuous carbon fibre would mean more fibres and a stiffer part. For traditional cloth-based composites, this is absolutely true. But for additive manufacturing, we need to consider a different approach. If we zoom in to look at the toolpath we need for this bracket, you can see the outer contours have to follow its shape. With continuous fibres, it becomes very difficult to tightly pack them into these curved areas. Extruded filaments with chopped fibres, however, can go right into the corners, and we can vary the extrusion thickness on the fly to help pack more in. The result is, with short strand fibres, you actually get a higher fibre fraction in your part, and that's reflected in the results of our experiment. Here are the results for the solid latch handle part. Stratasys, shown in blue, has a much lower deflection at the full load of 30 kilograms, coming in at around 2.4 millimeters. The competitor, however, has a deflection of 3.6 millimeters, 50% lower stiffness, despite the continuous fibres. These parts were both printed solid in their respective software, and with the continuous fibre, we tried to add as many fibres as humanly possible into that part to make a fair comparison. Of particular note is how the competitor's line is beginning to come non-linear,
And that shows us that the part is in fact plastically deforming and yielding permanently much earlier in the test than the Stratasys part. Next, the more challenging part with the lightweight truss style design. Stratasys, again in blue, has a deflection of just 3.1 millimeters, whereas the competitor, however, has a deflection of 7.1. This is more than double the deflection, and the sharply rising orange curve shows us that the competitor part is yielding plastically right from the beginning of the experiment. Again, all despite those continuous carbon fibers. Finally, I just want to be completely transparent with our print settings for these tests. For the solid style handle, both Stratasys and competitor parts had a full 4 outer contours and solid raster infill, which hopefully you'll agree is a like-for-like comparison. Yet, the Stratasys part was 4 times faster to print and over 3 times cheaper in material. For the truss style part, we used comparable settings again for the Stratasys and competitor versions. This was 3 contours and still a solid raster infill. Here the Stratasys part was nearly 5 times faster due to the detail of printing the truss work, and again we saw 3 times cheaper in the material cost for what was ultimately a stiffer part. Well, there you have it. This experiment was a lot of fun to do. Thank you for listening. Why don't you download a free copy of our Slicer software GrabCAD Print from the website and see how fast we can print your designs in Stratasys Nylon 12 CF. 예, 동영상 잘 보셨죠? 예,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스트라타시스는 업계 최고의 카본 파이버 수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제품의 밀도를 보면 사실 99% 이상입니다. 굉장히 거의 솔리드로 거의 꽉 찬 밀도를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본 파이버는 무게 기준으로 35% 이상이 포함되어 있고 XY축뿐만 아니라 ZX 방향에서도 90% 이상의 등방성, 어떤 강성을 저희가 보이고 있고 내충격성도 135 정도로 해서 굉장히 충격성이 좋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경쟁사 그 컨티뉴어스 카본 파이버랑 비교를 했을 때도 어떤 스티프니스, 단단함 정도 변형률이 훨씬 적은 걸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저희가 한 3분의 1 정도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고 속도도 4배 정도 속도가 빠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 경쟁사의 그 컨티뉴어스 카본 파이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중 두께가 항상 0.16로 고정되어 있다는, 그래서 속도가 느리다는 문제가 되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Z축의 레이어 간의 어떤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챔버의 온도를 보증해줘야 되는데 저희는 챔버 내 열풍이 돕니다. 그래서 최적의 그 출력 온도를 만들어 주는데요. 경쟁사에서는 그냥 일반 상온에서 출력을 하죠. 그래서 그쪽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카본 파이버를 넣기 위해서는 저희 경쟁사에서는 최소한 그 제품의 두께가 3.8mm 이상 되어야지 카본 파이버를 안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저희가 활용되는 제품을 보시면은 어떤 카바나 덮개 같은 경우는 3.8mm 이상 되는 경우 굉장히 드물죠. 그렇다면 3.8mm가 안 된다면은 결국에는 카본 파이버를 넣을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복잡한 형상인 경우는 카본 파이버 당연히 넣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제약이 있고 또한 그 카본의 비용이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듣기로도 카본 파이버가 되는 기능이 있지만 실제 사용하는 고객의 80~90%는 카본을 사용하지 않다고 합니다. 또 이제 저희 장점은 수용성 서포트를 쓰고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 때문에 미국의 자동차 회사에서는 저희 F900 장비에서 나일론 테이블 CF를 활용해서 14개월 내에 투자 자금을 회수한 이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그 GM의 사례이고요.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제품을 이런 프레스물을 옮겨주는 그 라이저라는 이런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존에 알루미늄이나 이제 금속으로 만들었었죠. 그래서 용접 비용이나 또 무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나일론 테이블 CF로 대체를 해서 또 무게도 한 32% 정도 절감을 하였고요. 제작 납기도 한 거의 80%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이런 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그 현장의 사진이 GM의 사진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F900 장비가 이제 7대, 450 장비가 이제 6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게 GM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 경쟁사 장비가 굉장히 많이 설치가 돼 있었고요. 2015년도부터 처음으로 이제 저희 프로토스 장비가 이제 접촉을 해서 한번 저희가 벤치마크 파트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2019년도에 기존에 있던 장비를 다 대체할 이제 그 순간에 저희가 빅딜을 성사합니다. 그래서 거의 400만 불치의 장비를 판매하였고요. 그게 이 장비들입니다. 오른쪽 끝에 보시는 것들이 좀 더 재료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재료들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번에 또한 이제 굉장히 큰 빅딜이 성사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F900 장비 20대를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 F900 장비의 용도는 시제품 프로토 용도보다는 툴링이나 지그 픽스처 그리고 엔드 오브 암트리라 해서 로봇의 끝에 잡아주는 이제 그런 툴링 용도로 이 900 장비 20대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920대 중에 8대는 하나의 그 툴링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그 시 양산을 위한 툴링 용도로 사용되고요. 나머지 12대는 트럭과 그 EV 플랜트에서 전기차죠. 그쪽에서 활용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생산 라인에서 얼마나 많은 어떤 지그를 쓸 것인가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요. 왼쪽 메인 위에 보시는 것처럼 CNC 가공할 때 제품을 잡아주는 픽스처 그리고 엔드 오브 암트 로봇에서 제품을 잡아주고 옮겨주고 가공하기 위한 고정시켜주는 그런 방식 쓸 수도 있고요. 왼쪽 아래 보시는 것처럼 그 3점 측정할 때 제품이 움직이지 않게 잡아주는 그런 고정형 픽스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CNC 가공할 때 제품의 앞면을 가공하고 뒷면을 가공할 때 뒷면 가공할 때 형상이 이미 완성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그 형상대로 어떤 제품을 만들어주는 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어주는 바이스죠. 그래서 그 바이스를 제품의 형상대로 미리 가공을 해서 뒷면을 가공해서 완성해주는 그런 조로도 쓸 수가 있고 어떤 프레스 툴에서요. 하나의 그 포밍 다이를 그 금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나일론에 카본 파이버가 있는 제품으로 적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곡계 툴로도 쓸 수 있고요. 스페어 파트로 쓸 수 있습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항공기에서 그 항공기 부품 그 판재사에 고정시켜주기 위한 딜링 가이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현장에서 저희 그 나일론 12 CF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리퍼인데요. 이게 그 엔드 오브 암 툴이라고 저희가 명칭하는데요. 기존의 금속 제품을 저희가 대체할 수가 있고요. 또 가공을 하면서 이런 인서트를 저희가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 중에 삽입 안 되지만 가공 후에 저희가 그 전기인으로 온도를 올려서 아딥을 하거나 이제 그렇게 저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설계를 할 때 겉에 에어 튜브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지그 안에 그 공기 유로를 만들어서 안에 공기를 넣고 이런 석션으로 빨아서 제품을 옮겨줄 수 있는 이제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내용과 이제 거의 동일한 내용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GM 사례이고요. 이것처럼 제품을 옮겨주는 이제 하나의 그 엔드 오브 암 툴입니다. 기존에 이렇게 그 주황색의 금속으로 되어 있던 제품을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탄소 강화 섬유로 적용된 이제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그래서 무게는 거의 한 60% 이상 무게를 그 감소시켰고요. 무게가 감소가 되면 사실 제품의 가속도를 더 올릴 수 있으니까 로봇의 팔이 움직이는 속도를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을 훨씬 올릴 수가 있죠. 그런 장점이 있고요. 납기 단축이고 전체 비용은 한 30% 정도 비용을 절감한 이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존의 금속 제품을 플라스틱으로 대체한 이제 그런 사례가 있고요. 알루미늄하고 금속 같은 경우는 비중이 알루미늄 보통 2.7 정도 되고 금속은 한 7.8 정도 되죠. 그래서 무게가 알루미늄 대비 또 금속 철 대비 한 3배에서 7배 정도 가볍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저희가 제품의 압축 강도가 한 900바 이상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금속을 대체할 수가 있고요. 또 며칠 정도 된 납기가 아니라 몇 시간 만에 3D 프린터로 바로 출력해서 금속 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죠. 이것은 그 이스트 웨스트의 사례가 되겠는데 아까 보셨던 그 앞면을 CNC 가공으로 완성을 하고 뒷면을 가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판재가 보이는데요.
요 판재 아랫면에는 이렇게 가공이 이미 되어 있는 면입니다. 그래서 가공이 되어 있다면 요 가공되어 있는 형상 그대로 잡아주기 위해서 오른쪽 아래 보시면 지그를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지그를 미리 만들어 놓고 여기에 그 가공되어 있는 면을 뒤집어서 그 잡아주고요. 잡아준 면을 CNC 가공기에 올려서 반대 형상을 가공을 해서 완성하는 그런 이제 공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품의 모델링을 가지고 그대로 이런 툴링을 만들 수가 있는 그런 굉장히 간편한 공정을 저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죠. 한번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East West is an engineering manufacturing firm that produces aerospace life support and ground support equipment on military contracts. Our need to push the boundaries of part complexity, part consolidation, lightweighting, our geometries have gotten very complex. And so being able to print the work holdings so that we can actually have lots of contact area without spending lots and lots of time machining it. Even the machinists often say, like, I could not machine this part the way you can print it. And that gives us a lot of flexibility to make sure that we can hold the parts well and get really high quality parts the first time. 예, 다음에 이제 프레프릭스 사례 되겠는데요. 자동차 하나의 그 엠블럼 지그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체공학적으로 만들고 오른쪽 아래 보시는 것처럼 어떤 지그의 손잡이까지 같이 출력을 하여서 이동과 어떤 인체공학적으로 출력을 하였고 실제로 이런 지그 픽스처를 100개 정도를 만들었고요. 초도 품질 검사에 전혀 문제 없이 100% 만족한 이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붐소닉 사례인데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입니다. 이거는 그 초음속 제트기를 만드는 비행기 회사입니다. 여기 가운데 사진 보시는 것처럼 저희 FDM 방식의 F900 장비, 450 그리고 370 장비 세 대를 구축하였고 밑에 쭉 보이는 것들이 다 드릴링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그 판재와 판재 조립할 때 어떤 정확한 위치를 놓고 어떤 구멍을 내서 하나의 그 드릴링 리벳 작업을 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그걸 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이드를 대고 정확한 위치에 구멍을 뚫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XAB-1 항공기를 만들 때 거의 700개 이상의 드릴 블럭이 출력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CNC 가공으로 하던 것 대비 3D 프린터로 출력했을 때 일주일 이상의 납기를 단축되었고요. 비용적 측면은 한 92% 이상 비용을 절감한 이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드릴 가이드 한 개당 거의 한 4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한 이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한번 동영상 보시죠. And the hangar here is XB-1, history's first independently developed supersonic jet. This drill guide is used for drilling holes in our aft fuselage. Each one of these larger holes is where a hole gets drilled into the airplane. So we print this drill guide, and then we're able to take an automatic drilling machine and load it directly into this drill guide, and you basically click a button and it automatically drills a hole into the airframe. Using the Stratasys F900 on this particular drill block saved us about $3,700, and it also saved us a significant amount of time. So instead of taking weeks for us to get a CNC 5-axis machined aluminum component in-house, from a design to part in hand, it only took us a couple of days. We had over 700 drill blocks made for the vehicle in order for us to save time and improve the accuracy of drilling. 예, 다음 말씀드리는데요. 요거는 굉장히 아마 생소할 수도 있지만 익숙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보통 저희가 이런 그 튜브를 절곡을 한 다음에 가공도 어렵지만 사실 검사도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3차원 측정기에 올려놓고 할 때도 굉장히 어떤 세팅하는데 오래 걸리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그 게이지 상에 올려놓고 측정을 하죠. 이것도 하나의 이제 고 게이지, 그 노고 게이지, 보통 이제 고노 게이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위에 올려놓고 과연 이게 정확히 안착이 되면 합격이 되겠고요. 어떤 끝부분이 뜨거나 약간 변형이 생겼다 하면은 그거는 제품이 좀 불합격 판정받는 이제 그런 게이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기존에는 거의 이제 CNC 가공으로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상도 굉장히 복잡한 형상이어서 가공비도 많이 들고 어떤 정확도도 많이 떨어집니다. 또 기존의 금속이기 때문에 무게도 굉장히 무거웠고요. 이것을 지금 요거는 적용된 재료가 ABS의 카본 10%짜리입니다. 그래서 기존 ABS보다 훨씬 좀 강한 재질로 적용하였고요. 그래서 무게도 가볍게 하였고 또 강성도 높인
이제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품 하나 만드는데 거의 시간이 거의 한 9시간 정도 들렸고요. 가공 후에 후처리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상이나 그런 거 전혀 없이 바로 적용된 이제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고, 적중 두께는 0.254 높이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다음 보실 것은 보통 저희가 3D 프린팅으로 사출구형 코어는 많이 보셨는데 아마 프레스 다이는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레스 다이로 쓰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일론 12 쉘 같은 경우는 스티프닝이 있어도 변형이 적기 때문에 프레스 다이로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안에 박스를 보시면은 텍스 계열의 알루미늄도 저희가 프레스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두께가 한 1.6mm 되는 거고요. 대신 쌓기 타임은 약간 깁니다. 100초 정도 걸리고요. 기존의 3D 프린터로 기존의 금속 프레스 다이로 만들었을 때는 한 3,500불 정도 비용이 들던 것을 3D 프린터 때는 133불, 비용적인 건 한 96% 정도 저희가 냈고요. 납기도 21일 걸리던 거 하루 만에 만들었죠. 95% 이상의 그 납기를 절감하였고, 또 무게도, 제품 무게도 굉장히 획기적으로 좀 줄인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심지어 오른쪽 보시면은 티타늄의 재료도 그 프레스로, 이런 3D 프린터로 만든 프레스로 만든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대신 이게 양산 적용에는 어렵고요. 맥스 한 500개 정도까지는 저희가 생산 가능합니다. 다음에 요거는 이제 포드의 사례입니다. 포드의 사례인데요. 이건 이제 무스탕 오픈카에 대한 사례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그 오픈카 같은 경우는 유리를 뒤에 그 쿼더 클라스가 있고, 여기는 글라스가 있고요. 앞에 그 자동차 운에 있는 그 유리가 있죠. 이거에 얼라인 잡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얼라인 잡는 지그가 여기 보시는 기존에 있던 지그가 되겠고요. 이것을 3D 프린팅으로 적용해서 인체공학적으로 가볍게 적용한 그런 사례를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이제 요게 그 쿼드 글라스가 되겠고요. 요것과 이제 앞 그 문에 있는 글라스인데요. 여기 기존의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그 유리의 위치를 잡아주는 로케이터하고 이쪽 브라켓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션으로 유리를 잡아주는 거고요. 저 양쪽 다, 그리고 글라스의 위치를 잡아주는 로케이터가 보입니다. 이게 기존에는 이제 금속으로 되어 있고 다 용접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무게가 굉장히 무겁고 인체공학적으로 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3D 프린팅으로 이제 적용을 하면서 여러 개 부품을 하나로 통합해서 무게를 감소를 시켰고요. 여기 보신 것처럼 바깥쪽으로 에어라인이 다 나와 있던 것을 이 제품 안쪽에 에어라인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단순하게 만들고, 또한 인체공학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사용자가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이런 지그를 만드는 비용 이외에도 어떤 용접을 하기 위한 지그 픽스처가 별도로 필요했고요. CNC 가공이 별도로 필요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거할 수가 있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은 요것이 바로 3D 프린터로 만든 것입니다. 기존에 보였던, 아까 말씀드렸던 이쪽에 그 브라켓이나 이제 로케이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쪽에 그 공합 장치들은 그대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 3D 프린팅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중요 부품들은 가공된 부품을 활용을 하고 나머지 부품, 프레임 쪽만 3D 프린터로 출력한 이제 그런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통합된 이제 쿼드 글라스 흡입용 컵입니다. 그래서 흡입용 컵이 되겠고요. 이쪽에 그 석션을 위한 하나의 그 방아쇠, 그 트리거 타입이죠. 이런 용도로 모양을 바꿨고요. 그리고 이쪽 그 보호하기 위한 덮개 모양도 만들었고, 핸들 모양도 만들었고요. 나중에 그 보관 렉에 걸 수 있게 이런 모양도 만들어서 보관도 굉장히 용이한 쪽으로 저희가 만들었고, 인체공학적으로 핸들도 다 만들어서 피로감을 줄인 이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게는 기존의 5.44kg에서 3.62kg로 한 1.8kg, 거의 2kg 정도, 한 33% 굉장히 줄였는데요. 실제로 작업하시는 분들은 5kg 정도면 굉장히 무겁게, 처음 들 때는 괜찮지만 이걸 들고 계속 작업하기 굉장히 무거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33% 정도 무게를 줄인 게 굉장히 그 고무적인 결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용도 제작 비용과 추가 비용, 조립 비용 다 합쳐서 한 2,600불 정도로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이건 이제 그래프캐드 운영 소프트웨어에서 미리 저 에어라인과 미리 다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출력한 이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건 저울 위에서 무게를 잰 이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장
그 생산 현장에서 가공하다가 부품이 파손된 경우, 그때는 급히 CNC 가공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굉장히 어떤 납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3D 프린터로 스페어 파트를 미리 생산해 놓고 그때그때 적용한 이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요거는 이제 초콜릿 공장입니다. 그래서 초콜릿 공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 그 암툴로 되어 있는 것이 초콜릿을 잡아서 계속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요 넥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겁니다. 가공을 그 생산 중에 자꾸 이 부분이 이제 파손이 되는데 그때마다 CNC 가공을 해야 돼서 이것을 그 금속에서 아예 플라스틱으로 대체를 하였죠. 그래서 실제 3D 프린팅한 시간은 50분이 채 걸리지 않은, 그래서 비용도 거의 83% 정도 비용을 절감한, 그래서 엔드 유즈 파트로 쓰였고요. 스페어 파트로 사용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한번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초콜릿이 올라오는 동영상. 여기까지. 네, 지금까지 탄소 섬유를 이용한 금속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지급직시 정도나 엔드 파트, 스페어 파트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곧 이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트라타시스콜의 조성근 상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